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현재 이제 2024년입니다. 대구에 2만 호 가까운 미분양 물량이 있었었고, 그 당시에 악성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또한 1만 호가 넘어갔던 2009년에서 2011년 그 사이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최악이었고, 대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호동, 핵심 대장 아파트, 1급지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미분양, 할인 분양이 속출했던 그 당시에 건설사의 무덤이었다, 대구가. 공급도 없어지면서 떨어질 때까지 가격은 바닥으로 꼬꾸라졌었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였나요? 미분양 물건 또는 1주택자 물건을 사게 되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이런 규제도 풀어주고, 입주 또한, 이 입주 물량 또한 서서히 감소하면서 서서히 이제 바닥 찍고 미분양도 줄어들면서 11년도부터 이제 지방의 대세 상승장을 같이 이끌었던 그 당시 상황입니다. 2021년 여름부터 해서 가을, 대구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대구는 공급 입주에 정말 전형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도시입니다. 2022, 2023, 또 올해 2024년도 입주가 많은 거죠. 그 전에 분양 물량도 많았고, 그 전에 분양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3년 차에 지옥을 맛보고 있는데, 이유는 초고금리, 또 역전세, 또 높아진 그런 고금리에 또한 이런 이자 부담, 살을 깎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또 압박, 저런 사기꾼, 투기꾼, 저 적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3년간의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절을 거치면서 던지신 분들도 많고, 이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주가 많지만 가격이 더 이상 저는 하락하기 힘든 이유가 전세 매매 가격 둘 다 너무 하락했다. 지금 바닥선을 점점점 가고 있다. 그리고 전세 물량이 1년 전에 비해서 또 많이 감소한 게 또 사실입니다. 이 전세가 매매가를 딱 받쳐주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한다. 또 매매가 또한 너무 많이 하락했죠. 특히 입주가 많은 그런 주변에 신축, 준신축, 구축 모두 다 심하면 50%까지 하락을 했다. 그전 최고 가격이 거품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일단 많이 하락했죠. 더 이상, 그리고 전세 가격은 더 이상 하락이 힘들다. 이제는 입주가 부족한 그런 대구의 모든 지역이 입주가 막 엄청 많은 게 아니죠. 그런 지역의 구축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2023년도 초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또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입주가 많은 태평로, 대구역 이쪽의 라인, 또 동구, 또 신천동, 신암동, 또 북구, 수성구에도 이 범어네거리 보면 범어 W가 지금 계속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희망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인구수 대비해서 대구 인구수가 240만 명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다른 도시의 서울, 부산, 인천 여기에 압도적으로 그 인구수 대비해서는 아파트 거래 건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화랑기에 평균적으로 대비해서 좀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국 탑입니다. 계속적으로 2023년도는 2,000호를 이 거래 건수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서울이 2,000건대가 깨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구가 2,000건대, 서울 2,000건대 이 인구수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취득세 중과가 또 옛날에는 이게 없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2년 전, 3년 전부터 이런 시장에 진입하기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예전과 10년 전, 5년 전과 지금 단순하게 거래 건수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다. 그렇기에 지금 매달 발표되는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대로 딱 찍힌다면 대구는 적은 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축 분양권 있죠. 대구 33평, 9평 기준으로 해서 괜찮은 입지가 지금 6억대에서 6억 5천 사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양극화니 뭐니 해도 신축 선호 현상은 당분간에 이어질 것이다. 와, 저기가 대구에 저기 6억이라고? 야, 그 돈이면 대구가 무슨 대구냐? 저 지방 촌에 무슨 대구, 저 서울이나 경기도 그런 데 가서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대구 안에서도 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분양권 거래를 확인하시면 살 사람들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 대구에 또 이런 신규 인허가, 착공 이런 거 다 막은 것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죠. 지금 건물 인허가가 밀리거나 또 잠시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물량, 아파트 물량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분양가 있죠. 6억대 나오는 이 분양가가 하락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면서 장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윤 추구가 안 되면 기업의 가치가, 존재 가치조차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인건비, 자재비다, 건설비다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매매, 전세 지지부진하겠지만 2025년도, 26년을 지나가면서 저는 다시 대구의 2021년도 그 시장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시장이 좀 올 거라고 봅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미분양은 쌓이고
입주도 많은 지금 시점, 엄청나게 추운 이런 겨울, 그 바닥점이죠. 이런 조롱이 있을 수 있죠. 야, 니나 많이 사세요. 니나 대출 받아서 사면 인정할게요. 그래. 자, 저는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평생 그런 마인드라 그런 자세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자산을 쌓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매매가가 살아나려면 그 전에 전세가가 우선 안정이 돼야 된다. 올해 입주되는 아파트 전세가 얼마나 빨리 신축이 정리가 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주변에 또 구축 전세 시세가 언제쯤 안정이 되고 이제 바닥을 딛고 물량이 점점 없어지면서 상승할 것인가. 그게 먼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전체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 또한 조금씩 이게 우선시 되면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다. 전세 물량이 또 감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매매가는 지지부진한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가율은 줄어들면서 전세가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내용 중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지역에 주택을 1주택자가 사게 되면 거기는 뭐 계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구에서도 서구, 남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을 때 이 또한 시장에 또 온기를 줄 수 있는 정부의 또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에 또 이런 미분양 감소 대책이 나오거나 또 취득세가 풀리거나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주택자들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라는 신호구나라고 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생각을 하겠죠. 공급을 계속적으로 신규 분양이 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면 민심의 위반이 되는 거죠. 다음 또 대통령 선거에 저렇게 하면 또 표를 우리에게 또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5년 만에 탁 바뀐 것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5년 만에 바뀐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힘들다면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 이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게 해서 전월세 공급을 해야지만 임대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미분양을 그들이 사서 임대를 내놓고 취득세 또한 내려와야지만 다주택자들이 기존의 이런 기축 매물들을 매수하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또 정상화되려면 절대적으로 이런 실수요자들만의 시장으로는 힘들다라는 것이 2023년도에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규제가 풀릴 때 인생 일대 기회가 왔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말입니다. 투자 여력이 되면서 또 매수할 시드머니가 있다 그러면 매수하는 것입니다. 왜?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요자 분들도 올해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출산 관련된 정책이 저금리 대출이다, 청년 관련해서 뭐 저금리 대출 청약이다, 무조건 받아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또 고금리 시대, 무조건 한쪽 방향 계속적으로 막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막 주장창 떨어지는 자산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2년 넘게 대구 부동산 전세 매매 둘 다 계속적으로 조정되었는데 마음 편하게 난 그냥 전세 살란다. 과연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올해 아마도 총선 전후에 어느 정도 규제가 풀릴 것입니다. 왜? 이제는 다주택자분들께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서울, 경기, 올해 입주가 너무너무 적다 해가지고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전세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유동성 공급 정책, 대출이 풀리고 어느 정도 규제도 좀 없어지고 전세가 폭등에 대비하는 이런 정부의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채야 되는 것이고요. 결론은요. 우리가 가진 돈은, 시드머니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내 거 하나만 잘 사면 됩니다. 바닥, 급매로 사서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그때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그 지역 하나만 우선 뚫어지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임장하면서 정부의 정책도 귀 기울이면서 공부를 하시고 다른 지역까지 막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심 가질 여유나 에너지나 시간이나 모두 다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하나만 잘하자. 한 놈만 잘 패면 된다는 얘기고요. 집중하시고 옆에 이런 잡음들 다 무시하시고 오로지 그 길 있죠. 뚜벅뚜벅 걸어가시자.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스스로 살아남으시고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그리고 무언가 빨리 막 억대로 벌겠다, 수천만 원을 막 빨리 벌겠다 이런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고 시간의 힘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날 나의 우량 자산 그쪽에 내가 어떻게 잘 싸게 살 것인가에 포커싱 하시면서 그런 쪽에 마인드를 집중하시자. 2024년도는 지금부터 천천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은 계획도 세워보시면서 내가 살 하나만 딱 잘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늦어도 올해 말 전에는 좋은 자산을 싸게 급매로 매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2, 3년 버티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마지막 저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